자, 답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해결이 되겠죠. 1번에 1번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붙이셔야죠. 2번 답 125죠. 3번 답 75.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이 12.5. 아니 저 안 써놨는데. 자, 3번의 답이 2분의 5. 4번 답이 3, 5. 5번에 1번 답이 600. 제가 안 써. 그 다음에 2번이 온도차가 감소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감소한다. 온도차가 감소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감소한다. 원인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 이따위 단어 쓰면 틀리는 거죠. 근데 정확한 표현 아니죠. 지금 답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답지가 6-1의 서쪽 2번에 나오는 방향 7-1번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2번 똑같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8번에 1번은 시계 방향을 오른쪽 방향이라고 쓴 거 맞게 했어요. 동쪽. 이거 동서남북으로 쓰기는 건 조금 그런데 제가 맞게 했는지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나오는, 아니 8-2번도 똑같이 2번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9의 1번은요 오른쪽 방향 또는 밀리는 방향이라고 쓴 거 맞게 했고요. 반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A, B, C, D 이렇게 방향 쓴 사람도 맞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왼쪽 또는 다가오는 방향이라고 쓴 사람 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거꾸로 시계 방향이어야 돼요. A, D, C, B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1번은요 B에서 A 방향이에요. 2번은 1.2V 3번은 0.12A 11번에 125줄 12번에 1번은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2번은 모두 같다. 13번은 1 14번에 5 15번에 15cm요. 몇 cm냐고 물어봤으니까 15cm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400m/s 제곱이요. 400. 강의 때문에. 네. 단위 환산 제대로 안 했고요. 가속도 쓰라고 했는데 가속도의 크기만 썼어요. 1번에. 다 틀리게 했습니다. 이번에. 자, 이렇게 해서 26문제 만점으로 갔어요. 26문제 나오고요. 25문제 나오고 26문제 만점으로 네? 네? 26문제예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준호 같은 경우에는 하나 틀린 것 같아요. 강의 때문에 다 틀린 거. 강욱이 4개 틀린 것 같아요. 강욱이가 3번, 4번. 2번은 더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강욱이가 15번, 16번 날렸어요. 2번 그 다음에 승배요. 승배 7-2번 틀렸어요. 틀린 번호 불러드릴게요. 8-1번 틀렸어요. 8-1번을 틀렸다고 체크했는데 8-1이 틀린 거 맞나요? 동쪽으로 썼어요. 이거 동쪽으로 쓰면 맞는 건가요? 8-2번이 맞아요, 승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안 들려. 어? 맞는 거야? 네, 그럼 8-1번 맞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24개죠. 승배는 7-2번 하고요. 7-2번에 뭐 단위 계산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쓰였어요. 네. 그 다음에 10-1번 틀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은찬이요. 6-2, 7-1, 7-2, 9-1 지금 틀린 거로 불러드리고 있어요. 9-2, 그 다음에 12-1부터 쭉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원이 1번 틀렸습니다. 1-1 틀렸고요. 3번 틀렸고요. 7-1번부터 7-2번까지 틀렸네요. 단위 환산 안 하셨네요. 병신이라고 불러요. 정신 안 차려요. 10-2번 틀렸고요. 10-3번 틀렸고요. 12-2번 틀렸고요. 15, 16 날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건이 1-2번 틀렸어요. 맞아요. 보두도 못할 숫자 혼자 수가 앉아있어요. 8-2번 틀렸고요. 9-1번 틀린 것 같아요. 9-1번이요? 네. 9-1번 답 한번 봐. 볼이 왼쪽으로 간다. 반대로 썼구나. 네. 그 다음에 10-2번, 10-3번 틀렸고요. 12-2번부터 쭉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확인 안 해드린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중에서 혜경이 2번 바뀐 다시 이거 보시오. 혜경이 아직 채점 안 됐어요. 혜경이 지금 할게요. 혹시 2번 답이 이번 음식 같은 시스 대만에서 알아치고 딸한테 9개. 2번 답이 12.5요. 또 제가 확인할게요. 단위만 제대로 하는데 19요? 태경 똑바로 앉아. 태경. 여기서 오른쪽도 동쪽이고 반시계 방향도 동쪽이야? 이 동쪽의 의미가 뭐니 너? 반시계 방향은 동쪽으로 쓰는 거야? 반시계 방향은 서쪽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한 개는 틀렸네. 뭔가 의미 표현이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태경이 뭐 틀렸냐면요. 제가 채점하기로는 2번 틀렸습니다. 6-12 틀렸고요. 7-2번 틀렸고요. 9-1번 틀렸다고 체크했습니다. 9-2번도 틀렸고요. 10-1번 틀렸다고 했고요. 12-1번.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또 여기 누구 있냐? 반승우. 여기 없죠? 승배야, 선생님이 얘기해줬니? 맞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드린 사람 없어요? 뭐 틀렸는지? 뭐요? 저 노수현인지 얘기해 한 개 틀렸다고 해. 예. 준호 몇 번이 틀린 것 같다고요? 틀린 거 같은데 몇 번이요? 2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까요? 틀린 거 같은데 지금 그러네요. 2번 제가 잘못 채점했네요. 저도 잘못 채점했을 수도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수 나가면 될까요? 네. 네. 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한번 다시 체크할 겁니다. 아까 되게 빠른 속도로 채점해가지고 혹시 틀리게 채점한 사람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은 볼 겁니다. 저 시험 치는 거. 네, 찾을게요. 없지는 않아요. 답안지는 저한테 있어요. 네, 답안지는 강욱이 답안지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시험지는 아마 다른 과목 시험지들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사하면서 되게 급하게 해가지고 혹시 네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것만 굳이 없을 이유가 없잖아. 다른 과목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 잠깐만 볼게요. 지금 답은 불러드렸고요. 답은 불러드렸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뭐 할까요? 1번, 2번은 해결했어요. 이건 틀린 이유가 납득됩니까? 아, 이건 물리 원수준이잖아요. 이거 틀리는 건 좀 양심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는 물리원 하이탑에 그대로 있는 문제 갖다 긁은 거예요. 자, 같이 두 개의 물체 A, B가 가벼운 실로 메어져 정지하고 있고요. 자, 그 사이에 가벼운 용수철을 압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둘이 용수철을 압축하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실을 끊을 때 아래의 그림과 같이요. A는 0.2, B는 0.5m 움직인 후에 A, B가 동시에 벽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동시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A는 0.2m 가고 B는 0.5m 갈 수 있는 빠르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 비율이 2대 5인 거 아세요? 이해돼요? 가속도의 크기 비율이 2대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의 움직임 거리가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움직인 거리가 얘가 0.2m 갈 동안 얘가 0.5m 가는 빠르기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얘가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A, 이게 B. A가 0.2m 가는 동안 B는 0.5m 갔어요.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 속도가 얘가 2V면 얘는 5V면 돼. 이런 얘기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그러면 가속도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대 5야. 근데 너네 알아요? 양쪽에서 용수철이 밀 때요. 어느 쪽을 더 세게 밀어요? A 쪽을 세게 밀었겠니? B 쪽을 세게 밀었겠니? 똑같이 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었겠죠.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속도의 크기가 2대 5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2죠. 이해돼? 네. 그래서 얘네들의 가속도의 비율과 반비례하는 질량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B의 질량 분의 A의 질량이니까 2분의 5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2분의 3이라는 답도 있었고요. 4분의 25라는 답도 있었어요. 근데 4분의 25가 더럽게 많았어요. 저는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이제?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2번은 2번이요. 25m/초의 초로 운동하는 질량 4kg의 물체 A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10이라고 하는 I와 운동하고 있는 8kg짜리 물체와 충돌한다 그랬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충돌한다는 얘기는 앞에 가는 물체보다 뒤에 오는 물체가 더 빨랐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4kg짜리가 뒤에 있었던 거죠. 25의 빠르기로. 그 다음에 8kg짜리라고 하는 게 앞에서 가는 거죠. 얘가 10의 빠르기로. 그래서 둘이 가다가 쿵 충돌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충돌이 끝난 후가 어떠냐면 충돌이 끝난 후에 A는 같은 방향으로 빠르기가 10으로 바뀌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B의 빠르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나 궁금한데 이거 승배가 질문한 거 맞니? 자, 그러면 충돌 전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있어요? 승배 이거 질문한 거 맞아요? 계산이 있는 것 답이랑 있어서 아, 답이 이상해요? 네. 네.
답이 이상한 거는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혹시 답안지에 답이 틀리게 체크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다른 반들은 지금 채점을 못해서 너네 반들 채점에서 틀린 답들을 다 찾아내려고요. 너네가 뭘 못해요? 해보죠. 이건 그런 자, 거 A와 B를 합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니까 100 나오죠.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80 나오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 180 나오죠. 그러면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얼마 나오면 된다? 180 나오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얘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40. 됐어? 그러면 얘 더하시면 얼마 나오면 돼? 140 나오면 되네. 그럼 8분의 140이니까 얼마 나오면 되니? 17.5 나오면 돼요? 오 그럼 대박이다. 맞았네. 17.5 나오면 돼요? 네. 맞아요? 예. 저 17.5를 맞다고 했는데 그럼 답안지에 저 잘 아까 답안지에 고쳐놨었어요. 이거 17.5 그래서 맞게 한 거였고. 아 그러면 네. 다시 말해. 네. 그럼 저 이거 17.5로 다 채점했었는데요, 아까? 아, 태경이만 지금 채점하는 바람에 고치지 않은 답안지로 채점했구나, 태경이만. 그럼 저 답안지 네. 그대로 가는 네. 거죠. 그러면 2번 답이 17.5요. 답 다 고쳐놨었는데 아까 이상한데. 또 하나 답이 이상하다는 게 뭐였었어? 없죠. 맞는 거죠, 나머지 답은. 네, 나머지는 선생님이 불러드린 답이랑 맞아요? 제가 뭐 하나 답도 고쳤었는데. 저 16번 틀렸는데 누구? 승배요? 그러면 준호는 17.5가 맞는 거니까 25개가 맞아요. 네. 16번의 답이 승배가 이상하다고요? 승배 뭐라고 썼냐면 너 4cm/s 제곱으로 써져 있거든요. 이거 단위 뭐라고 써라고 되어 있어요? 아, 단위 조건이 없구나. 네, 그러면은 4cm/초. 무조건 살았었는데. 승배 그래서 16번 맞게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400m/s 맞아요. 400m 400이 좀 다르잖아요. 400? 이거 답 400인데요? 400. 그럼 400. 400m/초인데요. 이건 제가 답안지가 이상해요. 확인하죠. 16번 먼저 보고 갈까요?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5cm, 전입차가 10V인 균일한 전기장 속에 질량이 1kg, 전하량이 2쿨롱인 대전입자가 놓여 있을 때요. 이 입자가 갖게 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기판에 뭐가 있냐면 전이차가 있어요. 10V예요. 전이차라고 하는 건 1쿨롱당 갖는 위치 에너지가 10J라는 뜻이죠. 그래서 10V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10J/쿨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2쿨롱이니까 그래서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 차이는 20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위치 에너지 차이는 10V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20줄라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2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이때 이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kg짜리. 네.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20이니까 여기 오면 운동 에너지도 얼마? 20. 됐어? 네. 그리고 운동 에너지 20이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 20이에요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40이니까 얼마 나오니? 5, 8이 40이니까 얼마 나오니? 2루트 10? 현용인 2루트 10이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요 라고 했으니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 넣을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A는요
2S분의 V 제곱이잖아요. 청속력은 0이었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20분의 2 곱하기 이동 거리가 0.05m죠. 그러면 0.1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상한 거 있었어요? V제곱이 40. V제곱이 40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400. 그러면 가속도가 400m/s 제곱인데요? 맞는데요? 네? 답이 틀린. 어? 제 답이 틀려요? 아니 그 저거 맞게 해주시면 아 내가 네 답을 맞게 했다고? 내가 너는 다 맞게 하고 싶은 마지막. 욕심이 있나 보다. 승배야 좀 잘하자! 0.05 아니고 5를 맞았어. 정색한 친구. 승배만 보고 맞게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쩔 줄 몰랐나 보자. QE 해가지고. 너는 승진쌤한테 좀 맞아야. 그러면 승배는 23개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볼게요. 혹시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제가 할 게 있을까요? 너네 이거를 쥐약이더라 여기. 응? 이 중에서 제가 할 거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은찬 아는 척하지 말고 빨리 질문해. 근데 왜 질문을 안 하고 있어? 자, 9번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코일을 감은 철심 옆에 사각형의 고리를 매달아 놓았다. 단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비례상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를 닫는 순간 그랬어요. 자, 지금 철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솔레로이드 감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지금 이 솔레로이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거 납득하니? 네.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감으시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되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순간. 자, 그걸 여기에 있는 사각 도선에서 순간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그거 싫어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 흐르겠죠. 그래서 순간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를 만들어 보세요. 왼쪽 방향으로. 그럼 그 사각형 도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A, B, C 이 방향으로 흘러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는 거고요.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자석과 서로 그래서 반대 방향의 힘을 주려고 만드는 거죠. 됐니? 그래서 N극이 생기면 순간 N극이 생겨서 얘가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죠. 그래서 얘가 이동하는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또는 여기에 있는 철심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쓴 사람 맞게 했어요. 이해해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랬다가 요번에는 스위치를 닫으면 갑자기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 줄어드는 것도 싫어. 그래서 스스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거꾸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전류가 아까랑은 거꾸로 흘러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힘도 왼쪽 방향 맞고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쓰시면 맞게 했습니다. 또요. 네. 넘겨. 자, 11번부터 14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13, 14. 13, 14. 국민적인 문제야. 자, 13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지 않은 철로 된 막대를 솔레로이드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막대를 꺼내 라고 했는데 꼬맹아 가에서 막대를 꺼내서 P가 위쪽으로 가도록 했을 때 접근시켰더니 도선의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자, 거꾸로 여기부터 보자. 원형 도선이 있는데요. 자, 철심을 근처에 갖다가 대니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위쪽을 N극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얘가 N극, 위쪽에 있는 P점이 무슨 극이기 때문이야? S극이 되기 때문이겠죠. 되겠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쪽에 S극이고 오른쪽에 N극이 되게 하려면 전류가 뭐 해야 되니? 내려오는 방향으로 흘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무슨 극? A가 플러스 극, B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맞아?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래서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철심은 이렇게 좌화됩니다. 그리고 얘는 좌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강자성체죠. 되겠어? 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억, 막대는 강자성체로 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막대의 P쪽이 N극이 아니고 S극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가에서 전원장치의 A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가셔야 됩니다. 왜 놓쳤어? 이거 왜 놓쳤어? 지그릇을 먹다가 대충 보는 것 좀 그만하자 이제. 자, 14번이요.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를 다이오드잖아요. 다이오드는 한쪽이 P형이고 한쪽이 N형일 때 항상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거꾸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한다. 정류작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X와 Y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LED에 불이 들어와요 라고 하는 건 지금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는 어떤 형태냐면요. A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예요. 이렇게 가야죠. 맞아요. 전류는 P형에서 N형 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Y가 P형이고 X가 N형 반도체네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B에 연결하면 네, 전류는 거꾸로 못 흘러요. 다이오드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X는 P형 반도체이다. X는 N형 반도체니까 기억 틀렸고요. Y에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네,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형 반도체니까 양공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S를 B에 연결했을 때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P의 접합면으로 멀어지는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도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와서 두 개가 결합하는 걸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방향으로 걸리면 얘네들이 결합하지 않고 양쪽 끝부분 접합면과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또요. 15, 16 됐어요? 이해돼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예요. 사실은 물리 원하는 친구들이 이번에는 시험이 어려웠을 거고요. 물토하는 너네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물어하는 친구들하고 물토하는 친구들을 같은 문제로 냈습니다. 근데 물어하는 친구들은 16번 자체를 아예 안 배웠어요. 그래서 물어하는 친구들은 16번 없이 25문제로 채점할 거고요. 너네들은 16번 넣어서 26문제 100점 만점으로 채점할 거예요. 안 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물리 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다는 거 빼고 안 배운 내용은 없습니다. 16번 빼고는. 됐죠? 그래서 공통된 문제로 내봤고요. 지금 선생님이 성적을 지금 막 채점을 해서 이제 집어넣어 봐야 전체 1등이 누군지 물리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가 누군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5분 줄게요. 틀린 문제 다시 보고 질문할 거 체크. 없으면 진도 넣을 겁니다. 5분 드립니다. 아까 여기 있는 문제 다시 풀어. 하라는 거 해야죠. 5분 동안 틀린 문제 다시 푸시고요. 그 중에서 질문 있는 것들 개별적으로 체크.
있으면 전기파 방금 잘 봤어. 물리에서 다 밑으로 당연히 밑으로 사는 국제는 아니고. 방금 잘 봤어. 센터가 다 있는 게 잘 봤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지? 아 이거 다 이게 안 써놔가지고 가만히 알았어. 뭐 말이야? 7-2번 나오는 거 아니지? 6-2번에 나오는 거 아니지? 맞아. 방위도 잘 봤어. 내가 밑에만 알았어. 한 20문제 맞어. 와 너무 황당한 걸 세네 개를 빌려보니까 당황스럽다. 나 덧셈 틀렸다. 7-2번. 나 지금 40분 의사를 해야지. 아니 못 틀려서 죽어. 16번. 아 16번. 16번. 왜 16번이야? 16번. 아 16번 맞지? 근데 왜 20년? 지금까지 잘 몰랐어. 진짜 족같이 없어. 태영아 많이 틀렸어. 재원이랑 딱 저기 똑같았고 나 여러 개 나왔어. 근데 동원이 여기 나왔어. 개빡친 거 같아 지금. 됐어. 질문 없어. 됐어. 이게 시계하고 무조건 다른 거죠. 일곱 방향으로 쓰면 돼요. 그럼 맞게 하면 돼요. 근데 특성하지 마세요. 너 뭐라고 써 있나 보자. 몇 번 문제니? 8-1의 동쪽 방향이고요. 두 개 쓰는 거죠. 이건 방향만 보면 8-1번에 동쪽으로 해서 맞았어요. 9-1번이요. 네. 은찬 질문 없어? 네. 자, 이제 푸시면 자, 우리 이사 와서 천생하고 처음 하는 수업이죠.
바로 가. 이거 꼭 그 시계 내려라. 그 시계 왜 주무시냐. 네. 오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더 편해요. 더 편한 사람도 있고 전철역 바로 앞이라서 그쵸? 코앞이라서 더 편한 사람도 있고요.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버스 타는 두번 아, 두 번 타야 돼서 신나지 않아요? 두번 타시는 않는데 어.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요. 551가. 아, 너는 여기 오목교로 오는 거? 그거는 이제 버스 회사에 전화하십시오. 그건 버스 회사랑 확인을 하셔야 마음이 돼요. 앞으로. 네. 지하철도 1분마다 왔으면 좋겠다. 사고 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학원 앞에서 두 번 버스 타는 친구들 갈아타면 시간이 많이 더 걸리나요? 살짝 거기 학원 앞에서 여기 오는 데는 몇 분 걸려요? 다리까지 가면 5분에서 10분. 그 정도. 네, 그 정도 타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풀 수 있는 최대한을 맨 처음에는 차 없이 그냥 걸어오라고 할까? 라고 하다가 너네 때문에는 걸어오게 해도 되는데 여기 1학년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그 아가들 때문에 걸어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중3이면 그냥 걸어오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아가들 때문에 차를 별도로 운행하고 있는 중이야. 너네들은 이제 커가지고 그 정도 걸어오잖아.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교실 환경은 괜찮죠. 아, 네. 학문관보다 훨 낫죠. 아, 네. 그리고 여기에 엘베 고장날 이유가 없습니다. 고장 나도 돼요. 고장 나도 돼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리고 스터디 카페 공부했었어요. 계절. 괜찮죠. 대박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마음 놓고 심야해도 되고. 저 스터디 카페는 새벽 2시까지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곳이라서. 새벽 2시간. 대신에 스터디 카페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스터디 카페는 학습이 안 되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심야를 여러분들이 하는 건 합법인데 선생님들이 첨삭지도는 못합니다.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0시부터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것만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만 살짝 걸리면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걸리면 10시 이후에는 그거는 살짝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12시까지 공부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좋고 의자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앉아봤는데. 이게 움직여요. 그게 서울대 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있어서. 되게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선생님들의 좋은 점은 여기 인근에 먹을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짜장면도 맛있고 저 국수도. 짜장면 집에 가서 먹었는데요. 짜장면에 밥이 무한 리필이 돼요. 대박이다. 네, 그 짬뽕 시켜서 먹었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곳이 되게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일로 왔는데 선생님들은 되게 불편해요. 차를 저쪽에다 세워놓고 여기까지 15분 걸어오십니다. 학원에다 세워놓고. 선생님들은 조금 불편한데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이쪽으로 와서 대신에 이제 가끔 형아들이 고등부 형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복도에서 떠드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서로 입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환경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졌다. 그래서 버스 갈아타는 것만 조금 양해를 해주면 나머지는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날과 이튿때 날은 학원 어디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 좀 많아서 시작하는 시간을 15분 정도 늦게 시작하고 또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끝나는 시간을 살짝 일찍 끝냈었는데요. 이제는 안정적이 돼서 오늘부터는 그냥 5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저기 스터디 카페에 10시 10분에 시작할 거니까 오늘부터는 인솔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릴게요. 쉬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도 가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뭐 간단하게 들어갈 거 먹고 그러고 들어오시면 돼요. 10시 10분에 다 시작하면 돼요. 네? 사탕. 차. 사탕. 그런 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안 돼요. 물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날. 그래서 물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가 지금 우선순위가 거기 보시면 41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재애들이 입시가 코앞이라서 영재애들 우선이고 과거에서 영재 이제 시험 보려고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K4가 5월달에 있어서 KMYD 우선 그렇게 해서 빈자리 계속 채워가고 있는 중이라서요. 오늘도 선생님이 3교시 때 한 바퀴 돌 건데 영재 일단 오늘 몇 자리 비는지 보고요. 우리는 한 7자리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요거는 확인해서 자리는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리가 혹시나 오버될까봐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환경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실이 조금 이동을 합니다. 저번 주에 강의실이 좁았다는 반들이 있어가지고 강의실을 다 바꿔서 가서 혹시 강의실 변동에 있는 반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토요일 강의실이 좁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쪽에 선생님들한테 양해 구해서 넓은 강의실로 좀 배정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혹시 필기한 사람 있을까요? 여기 시커먼 남자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혹시나 한다. 저번 주에 혹시 필기한 거 있을까요? 최준호 좀 해라! 해야 여기까지 어디? 확인해보죠. 혹시 이거 직진 반사법죠? 무슨 했어요? 직진의 그림자. 이거 했어요? 반사법칙, 굴절법칙 했어요? 네. 필요라고 단속할 차례예요?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는지 저 납득했고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파동 파트 진도 나오죠. 자, 오늘부터 이제 현수는 물리 수업을 처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거라서 파동 파트 총정리 같이 해가면서요. 현수야, 물리 1에서 들었고 너 물투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네.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리해 가시면서 여기에서는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 1에서 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이고요. 도플러 효과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안 했어요. 아, 도플러 효과도 안 했어요? 물결 팔려. 진짜 비흡한 반이군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하죠. 자, 그러면 맨 앞에 파동 파트 첫 번째부터 보시면 그 순서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파동 처음 했었어요. 파동이 뭐니? 라고 했죠. 파동? 이거 파동. 자, 우리는 구슬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니까 말 할 때 웅얼웅얼 하면 뒤진다. 알죠? 송원쌤하고 얘기 그 연습하고 계시죠? 파동이 뭡니까?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정확하게 문장 만들어서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실제로 씁니다까지 문장 완성해서 대답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말로 할 때는 파동을 만든 지점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파원이죠. 자,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뭐하는? 퍼져 나가는 뭐라고요? 현상이라고요.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린 파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고요? 소리, 지진, 물결, 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전달될 때, 자, 진동을 옆으로 전달해주는 물질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매질. 자, 그 중에서 소리의 매질이 뭡니까? 소리의 매질, 공기. 지진의 매질, 땅. 물결의 매질, 물. 빛의 매질,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동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파동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분류해 놓고 그 분류 기준 안에 각각의 파동을 또 넣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파동을 분류할 때요.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니? 2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매질의 유무. 그렇죠.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현수야,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파동을 뭐라 그러니?
자,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전달되는 파동을 뭐라 그러니? 탄성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을 뭐라 그러니? 비탄성파.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자, 태경아. 두 번째 파동을 아는 기준. 그 팽파 조 기준. 매질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죠. 승배, 뭐야?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네. 실제로요. 파동 에너지가 나아가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요. 그 안에 있는 매질의 무슨 방향이요? 진동 방향이요. 됐어. 이 단어 바뀌면 골 때리는 거 알죠? 파동의 진동 방향. 이따위 얘기하면 뒤지는 거 알죠? 알겠습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에 관계에 의해서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면 현수야 뭐하고 뭐가 있다고? 팽파와 종파가 있다고요? 그럼 그 중에서 종파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데요? 파동의 진행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지랄을 한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뭐한 거? 나라는 거. 정신 안 차리냐? 자, 나라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파라고 한다고요. 수직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팽파라고 한다고요.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라. 알겠어? 자, 이 중에서요. 종파에 해당되는 얘 세 개밖에 없다 그랬어. 나머지 팽파라고 그랬어. 맞아? 현수야. 종파 세 개. 근데 지진파는 두 개가 네 마음대로 불러. 네가 알고 있는 종파 뭐 있어? 소리.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음파. 또 지진파는 두 개가 있는. 면접 볼 때 그렇게 얘기할 거야? 태경아 뭐 있어? 병신들의 행진이구나. 신재영 뭐 있어? 이게 지진파 비파랑 지진파의 피파랑 음파랑 세 개라 그러잖아. 동건 뭐 있어?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랄들을 한다. 아 근데 조승배 뭐 있어? 초음파죠. 아 정신 안 차리고 면접 보러 갈 거냐 이렇게 해서 너네 이렇게 하면 5월달에 반 다 내려버릴 거야. 이제부터 써봐요 그러죠. 쟤는 다 배웠어요. 자, 음파, 초음파, 피파만 종파고 그걸 뺀 나머지가 뭐다? 팽파에 속한다라고 한 거죠. 이거 몰라서 틀리겠냐? 말할 줄 모르는 거고 정리가 안 된 거잖아.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자,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때는요. 첫 번째,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다. 이거 1차 출석 면접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1차를 통과해야 2차 시험을 보죠.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동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거. 소리와 빛. 넣어보세요. 자, 그 중에서 소리. 둘 중에 어디? 탄성파. 이게 소리. 이 중에 넣어보세요. 종파. 이게 소리. 빛 넣어보세요. 비탄성파. 그 다음에 뭡니까? 팽파. 그래서 이렇게 소리와 빛은요.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 얘네들을 분류하면 하나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각각을 대표하는 아이들로 우리는 빛과 소리를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들을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러한 파동의 우리는 구조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파동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맞아? 네 맞아요. 네네네네.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팽파 구조라서요. 팽파를 그려놓고 파동의 5요소를 우리가 설명했었다. 이건 물원에서도 했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파동의 5가지 요소들을 보는데 팽파 구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니? 자, 이렇게 그리면 되니? 네. 네.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은찬아 여기 뭐라 그러니? 마루. 자, 아래쪽을 뭐라 그러니?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는 걸 팽파야 라고 했는데 은찬아 네가 생각나는 파동의 5요소 불러봐.
구조.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에는 파장이라는 게 있어. 또 진포. 아유 이거 시키다 그냥 진동수. 그렇지. 주기. 그렇지. 송년. 이렇게 한번 환기를 해야 정신들이 들지. 이 새끼들 때리고 앉아있고 밥 처먹고 와가지고 되겠어. 자 요건데요. 이때 파장이요. 파장의 기호 남다 단위 미터. 파장의 정의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됐어.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라고 하는 걸 같은 위상이. 알아듣는 말이야? 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거리 얘기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좋은 사람 보인다고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셔서 그럴 수 있는 수준인지 봤더니 아니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자, 진포, 기호, A, 단위, 미터. 됐죠? 진폭이 뭐예요? 마루에서 골까지 이면 좋겠지, 현수야.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절대 안 되는 얘기죠. 뭡니까? 매질의 최대 변이. 이동거리 아니야, 변이야. 됐어. 자, 파동이 전달될 때요. 바닥에 있었던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변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이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면 돼?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1 때 배운 거 아니야? 또 중심에서 어디까지? 골까지. 이거 안 된다고 현수야. 알겠어요? 네.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얘기해. 그러니까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플러스 2면 중심에서 골까지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아들어? 빨리 머릿속에 5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이 제일 친절합니다. 알 때까지 욕해주거든요. 그냥 빨리 고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면접에서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5개념 확인. 우리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 안 된 것들 빠른 속도로 정리하시고요. 면접은 다 압박 면접 하시거든요. 당황해서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할 정도로 되게 엄숙한 분위기로 몰아치세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진동수요. 진동수의 기호 뭡니까? 진동수 F 단위 헤르츠. 됐어? 주기는 T 단위 뭡니까? 초죠. 되겠어? 네. 주기가 뭡니까? 자, 주기의 정의. 의미는 다 똑같아도 정의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정의는 뭡니까?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뭡니까? 시간. 그렇죠.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가 초예요. 됐죠? 그걸 쉽게 표현하면 강우이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뒤집으면 뭐야?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값이야 라고 했으니 어떤 아이의 주기가 2초야 라고 하면 진동수는 얼마라고 해야 돼? 2분의 1 헤르츠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이런 것들. 그리고 속력은요. 당연히 V라고 표현하죠. 벨로시티. 단위는 미터/퍼 초죠. 자, 이 속력을요. 파동에서의 속력도 시간분의 거리 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분의 거리. 보이세요?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기분의 1이 뭐라 했어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F 남다 이거 훨씬 더 많이 써.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파동의 5요소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배웠던 파동 중에서 중학교 때 가장 핫하게 배운 게 소리와 빛이라 그랬죠? 됐어? 네. 눈동자 크기 줄어들기만 해. 다 뒤져 이씨. 됐어. 자, 소리와 빛이라고 했는데 너네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요. 소리의 3요소에서 배운 게 있다? 기억해봐. 기억해봐. 뭐 있어? 소리의 그렇죠.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소리의 높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크기. 소리의 크기 또는 세기 이렇게 표현한 말이야. 그치? 소리에 또 뭐가 있어? 맵시. 그렇지. 근데 현수야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돼? 소리의 높이가 이 5개의 요소 중에 뭐에 결정돼? 기억나요? 이거 갖다 꼽으셔야죠. 소리의 높낮이는요 진동수가 결정해줘요. 됐어? 이 중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얼마나 그랬지? 20Hz. 20에서 얼마나 그랬지? 2만 헤르츠라 그랬지? 저번 시간에 들려줬었지? 네. 너네 몇 살인지 알지? 30대. 그렇죠? 됐어? 네. 그 중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이야, 작을수록 고음이야? 클수록 그렇죠.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에 해당되는 소리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음에 해당되는 소리니까 아까 파동 분리했을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파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음파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초음파가 있다 했죠? 그러면 초음파는 적어도 진동수가 얼마 이상이야? 2만 Hz 이상이죠. 알겠어? 걔네들을 초음파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고음이야. 그러면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는데 옥타브라고 하는 건 진동수 몇 배 차이? 2배 차이. 도의 진동수가 F면 얘는 진동수가 2F, 얘는 진동수 4F 이렇게 가는 게 옥타브의 개념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 요번에 영지 문제에서 옥타브 나오지 않았어? 아, 그 경기였어. 아, 경기였어. 한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소리에 그리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심야할 때 살짝 질문 받아 주시는데 심야 감독은 영재 이제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영재 수학 선생님도 낯선데도 그냥 하시면 돼요. 아 근데 그 분야별이 다 있는데 우린 분야를 모르잖아. 알아요. 아세요? 기하 선생님, 뭐 대수 선생님 구분할 수 있어요? 친해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하 선생님한테 대수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너무 심화를 하다 보니까 대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질문 가능한가요? 여쭤보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본인 정보 분야가 아니면은 왜 생물 선생님한테 물리를 물어보거나 물리 선생님한테 지역을 물어보면 대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 네, 얘는 진폭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근소근은 이건데요. 갑자기 와는 이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현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선생님 얼굴이 되게 표독스럽게 생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선생님 그렇지 않잖아요. 친절해. 재령 선생님보단 친절해. 기준이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맵시는 뭐에 의해 결정되니?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 떨림 이런 거죠. 그럼 소리에 3요소가 있다면 빛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요소가 아, 요소. 빛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쵸. 아는 척하지 마. 알아요. 뭐 있는데? 색깔과 밝기. 오! 빛은 색과 밝기로 나눠. 빛은 3원색. RGB. 빨, 초, 파. 은찬아! 빨, 초, 파. 빨강과 초로 섞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술 처먹었었니? 왜 기억을 못해? 노란색, 초록과 파랑, 청록색, 빨강과 파랑.
맞은 자, 차 이거 다 합하면 네, 백색과. 알겠습니까? 네, 어떤 말에서 용감하게 검은색이요. 진짜 내가 저 그렇죠. 용감한 이 새끼를 꼭 죽이려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언젠가 밤길 조심해라 내가 그랬어. 되겠죠? 자, 그 중에서요. 이 색은요. 파동의 오요소 중에서 뭐가 결정할까요?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야, 파란색이야. 이거 뭐 결정합니까? 이거 뭡니까? 진동. 되겠어. 네, 근데 그냥 알아요? 파동은 사실은 파동이 전달된다는 건 파동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파동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라. 파동 에너지는요. A제곱, F제곱, 이제 아는 기호죠. 됐어요? 이제 아는 기호죠. 뭡니까? 진동수의 진동수의 제곱에 진폭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비례 상수는 얘네들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되겠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H죠. H는 플랑크 상수니까 그냥 1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은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뭐였다? 진동수였다라는 거죠. 됐어? 네, 그럼 꼬맹아. 색깔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돼. 응? 소리의 높낮이가 진동수야. 얘 에너지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주파 중에서 에너지가 크게 뭘까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진동수가 커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얘 진동수가 빨간색이 1이라면 얘는 한 10, 얘는 한 100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색깔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색깔이 변할 때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됐니? 밝기는 뭘까요? 밝기가 뭘까? 네, 밝기가 바로 진동입니다. 그래서 빨간 빛인데 흐린 빨간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 빛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부신 빨간 빛일수록 뭐하다? 진폭이 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빛과 소리의 각각의 요소들이 파동의 요소 중에 뭐가 결정하는지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빛의 속력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어. 변하죠. 됐어? 소리의 속력도 변하거든요. 자, 파동의 속력을 계산할 때는 보이는 F남바로 계산하지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냐? 자, 빛의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이거 결정하는 건 뭐야? 매질에. 그냥 매질이 아니죠. 매질에. 상태와 성질. 그렇죠. 파동의 성질은요. 그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의 뭐와 상태와 뭐에 의해 성질에 의해 결정돼. 어떤 상태의 매질을 통과하냐, 그 매질 상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것에 따라 속력이 결정당한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소리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요, 매질이 진동을 받게 되면 얘가 그 진동을 옆에 있는 매질을 퉁 하고 쳐줘야 진동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빽빽하게 있어야 빨리 전달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가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상태가 뭡니까? 뭡니까?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뭡니까? 기체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진공에서는요? 안 되네. 전달되지 않죠. 왜?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되니까. 누가 너무 안 되나? 이 새끼들이 진짜 먹을 때는 먼저 누구 챙겨야 돼? 저부터요. 지랄. 커피 사파. 그거 내놔! 그렇지. 해. 되게 복잡한 거 들고 다니고 지금 껍데기 없는 것도 있는데. 순배야 햄버거. 승리야, 오른쪽 주머니 햄버거 내놔. 나 치킨 필요해. 왼쪽 주머니 치킨. 지난번에 피자였는데? 안 돼. 나 오늘은 피자 싫어. 치킨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빽빽한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고 기체고 소리는 매질이 없을 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탄성파기 때문에. 근데 같은 기체라도 어떤 기체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온도가 볼수록. 그래서 저온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항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력보다 무조건 더 빨라서 소리가 전달될 때 속력 계산은 331 더하기 0.6T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기온이 15도일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음속에 해당되는 340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빛은 어떤 상태의 물질을 통과할 때 가장 속력이 빠른가요? 네, 오히려 매질이 있는 게 걸리적거려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기체. 기체, 액체, 고체라는 얘기는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걸리적거린다. 잘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됐어?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밀도가 뭐 할수록? 밀도가 클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뭐하다? 느리다. 됐어?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을 우리가 됐어? 미란 매질이라고 하는데요. 미란 매질일수록 빛의 속력은 느려진다 이것이죠. 됐어? 소한 매질일수록 빛의 속력은 빨라지고요. 그중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만 뭐라고 한다? 광속이라고 한다. 근데 광속일 때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초록색 빛 중에 누가 가장 빠르다? 다 똑같다. 광속은 불변하니까. 알겠어요? 네. 진공에서 빛이 통과할 때요. 그게 빨간 빛이던 초록 빛이던 파란 빛이던 됐어? 얘네들의 진동수는 각각 다 다르지만 진공을 통과할 때 광속의 값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진동수와 파장이 뭐하니까?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 됐어? 그래서 진동수가 1인 빨간색 빛은요.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00. 초록색은 파장의 길이가 10. 파란색은 파장의 길이가 1.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의 길이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 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저 물어볼게요. 빛은요. 진공에서는 광속이라서 모든 빛 속에 있는 모든 파동들에 전달되는 속도가 같아. 그래서 진공 속에서 같아? 그럼 공기 중에선? 전체적으로 속력이 느려지는 건 맞는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속력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광속이어야만 불변한다는 거죠. 다 같다는 거죠. 광속이 아니게 되면 색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요. 그럼 색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다는 걸 나 보고 싶어. 선생님 얘기를 어떻게 믿어? 뉴턴도 헛소리를 했는데. 맞아요. 네. 뉴턴은요 빛이 입자라고 했잖아요. 헛소리군요. 뉴턴이 동건이가 천재다라는 얘기도 했겠죠. 너 뉴턴 알아? 뉴턴 천재죠. 새롭게 저도 천재고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요. 광속이 아닌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 달라요 정상입니다. 광속이 아니니까.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의 속력이 각각 다 달라요. 각각 다르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뭡니까? 무지비가 생기는 뭡니까? 프리즘을 통과시키는 되죠. 그게 그거죠. 그 실험의 목적이. 자, 이렇게 빛은 다 섞여서 백색광으로 옵니다. 근데 이 백색광으로 올 때 얘가 누굴 통과합니까? 프리즘을 통과하죠. 자, 프리즘을 통과할 때요. 들어갔다 나올 때요. 매질이 달라지니까 이때 뭐 해야 돼요? 굴절. 또 굴절.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굴절을 조그만한 애 두고 확 꺾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다 배웠죠? 됐어? 네. 많이 꺾일수록 공기 중에서와 유리에서의 전달되는 속력 차이가 뭐하는 애다? 큰 애다. 유리에서의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서는 더 빨랐다가 유리로 오면 속력 차이가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은요. 공기 중에서 속력이 10인데 유리로 오면 속력이 2가 돼. 어떤 애는요.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5인데 유리로 오면 2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더 많이 꺾여야 돼? 기억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속력 차가 클수록
네. 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끊었다 가죠. 아니 10분 동안 30분 갔다 오고 벌써 끝났다. 저거 끊어서 태경아 너는 너 할 일을 해.